안녕하세요. 오늘은 백분 토론 1010회 박지원, 이상돈의 요즘 정치에 대한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각각 보수와 진보의 대표 원로로서 초청되었다곤 하지만 사실 오랜 정치 경력답게 다양한 정치 세력과 협력과 대립을 반복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중도의 두 원로 정치인을 모시고 이제 현재 정치에 대한 평론을 듣는 자리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두 원로의 모든 행보가 바르고 훌륭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분들이 오랜 시간 겪어온 정치 경륜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토론에서 대한민국 정치를 발전시킬 만한 내용을 잘 찾아낸다면 또 의미가 있었던 토론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패널 소개입니다. 박지원 패널은 4번의 국회의원 경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의 고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는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역임을 했었고 최근에는 국가정보원장을 맡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를 대표하는 원로라고 할 수 있고 현재도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이어오시는 패널입니다. 다음으로 이상돈 패널입니다. 이상돈 패널은 제20대 국민의당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고 현재는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직에서 은퇴를 하시고 명예교수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이전에는 조선일보 비상임 논설위원으로 활동한 경험도 있고 보수주의를 대표하는 원로라고 이제 소개가 되었는데, 사실 이 박지원 패널과 이상돈 패널은 모두 국민의당이라는 제3세력을 형성하려는 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또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한 아쉬움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 토론에서도 그런 점이 많이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맞게 대한민국 정치의 현 주소 그리고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두 패널 모두 지적한 것은 우리나라 정치가 인물 중심, 1인 독재 형태의 정치 구조가 만연해 있다라는 점입니다. 박지원 패널 같은 경우는 여당은 대통령, 야당은 당대표가 정당의 향방을 좌지우지한다고 주장을 했고 이상돈 패널 역시 이에 동의하면서 19대까지는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한 제도와 형식이 있었는데 20대부터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등의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1인 정당의 모습이 좀 더 강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과 이어지는 부분인데 대통령 그리고 당대표 이런 소위 정당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직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권력이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강한 권력이 결국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는가, 당대표가 누가 되는가로 정치를 요약시켜 버렸다라는 주장인데, 당내에서 이제 당선되기 위해서 강성 지지자들에게 더 무게를 둔 행보를 정치인들이 보이고 이것이 다시 강성 지지자들을 더 극단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나 대통령도 그 당만을 위한 정치를 한다고 보았는데 그 이전에 이 김대중, 김영삼 혹은 그 이외의 여러 정치인들이 국민적으로 인정을 받고 상대편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자세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정치인들에게는 이런 무게감과 인지도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을 같이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양당 정치를 견제할 만한 제3세력이 부재하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아마 국민의당으로 제3세력을 만들려는 시도를 했던 패널들이고 그 실패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한 것 같습니다. 이상돈 패널 같은 경우는 이런 상황에 대해 제도적으로 새로운 당이 생기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부분을 추가로 지적해 주었습니다. 이런 두 패널의 지적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점들이고 어떻게 해결할지를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해결 방안에서 두 패널이 이제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은 그 뒤에 다를 예정인데 그런 점도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사회 측에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주요 질문의 요지는 지금의 여당과 야당의 문제점들, 모습들이 한국 정치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인지 지금의 특수한 모습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여당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 그리고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에서 시행령 중심으로 입법부를 배제한 국정 운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이번 정부의 특수한 부분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패널은 여당과 대통령의 관계는
대통령에 따라 다르기도 했다라는 점을 회상하면서 지금은 대통령이 독주하는 형태로 야당과의 최소한의 소통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통령의 행보가 지금과 추후에 본인의 안위를 위한 모습이라고 지적을 했고, 그런 것들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부분이지 지금처럼 반대파를 제거하고 배제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하나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인 경력이 없는 대통령이다 보니 모르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은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후에 알려고 하지 않는 자세가 더 큰 문제라는 점을 지적을 해주었고, 우군이 적을 수도 있지만 그 우군을 더욱 줄이는 방향으로, 그리고 적군은 늘리는 방향으로, 그래서 적군이라고 박지원 패널이 지적한 예시로는 노동계나 언론계 그리고 경찰과 시민단체 등이 있었는데, 이런 적군을 늘리는 방식 자체가 현재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서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상돈 패널 역시 선출직 경험이 없는 특수한 대통령이라는 점에 동의를 하고, 박지원 패널이 말한 것처럼 본인의 안위에 대한 두려움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라는 점에도 동의를 하면서 이것이 결국 이후의 총선이나 이후 정치 구도에서 크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 굉장히 회의적인 자세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해주셨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내와 타협의 자세가 부족한 건 아닌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두 패널 모두 일반적인 대한민국 대통령과 여당 관계보다는 이번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관계가 조금 더 특수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 공통적으로는 소통의 자세에 대한 주문을 했습니다. 이런 소통에 대한 주문은 매우 중요한 것 같고, 많은 국민들과 여러 야당 그리고 여당에서도 요구를 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소통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대통령에게는 소통을 시도할 자세가 필요하고, 야당에서는 이런 소통이 왔을 때 이 소통에 응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야당에 대해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주었는데, 야당이 현재 당대표 중심의 모습을 보이고 강성 지지층이 아주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점이 일반적인 모습인지, 아니면 이번 이재명 당대표가 지휘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특수한 문제점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박지원 패널은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있다라는 점을 본인의 경험을 통해서 얘기를 해줬고, 그 이유로는 이재명 대표가 잘한다기보다는 상대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돈 패널은 그것은 이 강성 지지층의 의견이 반영된 것일 수 있고, 현재 대통령 후보 선호도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상돈 패널은 야당이 여당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이전 문재인 정권에서 국민의힘이 약해지자 문재인 정권에서 폭주가 발생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그때 생긴 반대 정당에 대한 반감이 현재 여당이 버티고 있는 버팀목이자 극단으로 나눠진 정치 구도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두 패널 모두 야당 역시 여러 문제점이 있다는 데는 동의를 했지만, 그 문제가 비교적 더불어민주당이 항상 가지고 있던 고질적인 문제가 아닌가라는 점에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양쪽 다 1인 독주 체제인 것은 분명해 보이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드디어 정치인부터 국민까지 이런 문제가 있다는 데에 공감을 시작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인식의 공감대야말로 정치 문화를 바꾸는 최고의 자양분이기 때문에, 이런 공감대를 넓히고 독주를 할 만한 주장과 인물보다는 소통과 타협을 할 만한 사람과 정당에게 표를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결국 양당 정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정이라는 형태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제3세력, 단순히 제3당만이 아닌 제4, 제5의 다양한 당들이 병립하는 상황이 필요한 것 같은데, 두 패널은 그런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는 만큼 그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었습니다. 박지원 패널은 국민의힘에서 대통령이 다른 의견을 가진 이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갈라져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다음 총선을 대비해서 소위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공천권이 좌지우지 될 때 이러한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대로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럴 여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세력이 갈라져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라고 보았습니다. 이상돈 패널 역시 제3세력에 대한 완충지대에 대한 필요성은 주장을 했지만 그 이전에 한번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3세력이 실제로 등장을 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제3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데 이 두 분이 그런 시도를 했고 실패에 대한 책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 토론에서 그런 제3세력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두 패널에 대한 방청객분들의 시각이 그렇게 좋게는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책임을 별도로 묻더라도 제3세력의 필요성과 그 가능성에 대한 지지는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런 정치 전망은 다음 선거인 총선에 대한 전망으로 이어졌는데 박지원 패널은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소통을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져주는 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서 단기적으로는 져 보일지라도 그 모습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얻는 당이 장기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본 것인데 이런 분석과 이런 지향점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당대표와 대통령의 개입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도 팬덤 정치를 이끌어가는 것도 정치인의 능력이라고 주장하는 점이나 대통령의 역할이 계속 중요하고 대통령이 무언가를 해야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기성정치인의 한계라고 느껴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돈 패널은 총선의 승패에 대한 전망보다는 그 결과를 중심으로 발언을 했는데 현재의 양극화된 정치 구도에서는 누가 이겨도 협치로 나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큰일이라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상돈 패널의 지적이 매우 가슴 아프게 들렸는데 그렇다고 이제 거기서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결과라도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한민국 정치 문화가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고 두 패널이 말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조금 더 덜 싫은 정당, 인물이 아니라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정도를 걷는 정당과 인물에 투표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이런 상황이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토론의 가장 큰 주제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정치 문화를 개선해야 하는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박지원 패널은 집단 지도체제가 필요하고 청년과 여성을 대변하는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국민들도 대결보다는 소통을 하고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정당, 인물에게 투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상돈 패널 역시 비슷하지만 제도의 문제를 더 중요하게 언급을 하면서 정당 보조금 문제라던가 신당 창설에 대한 지원 문제라던가 공천 제도와 같은 제도와 시스템의 개혁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한 강성 지지층의 요구에서 벗어나는 후보와 정당을 국민이 지지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인들에게 정치적 책임을 넘어 사법적 책임을 묻는 정치의 사법화가 너무 심하다는 점도 지적하고 이런 점도 개선될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두 패널의 여러 문제점 지적에는 공감을 하고 있고 특히 정치와 정치인을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변화하지 않으면 순간적인 개선은 있어도 다시 현재의 정치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후보,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될지에 대한 기준이 바로 서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를 혐오하고 포기하지 말고 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가장 직접적으로는 투표가 있을 수 있고 좀 더 넓게 말하면은 자연스럽게 정치에 대한 입장과 여러 이슈에 대한 생각들을 편하게 주변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얘기해 보려는 시도 같은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점들을 통해서 개선의 노력을 우리들이 조금씩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시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은 정치 원로라고 불리는 분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게 하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도 이제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점은 두 패널의 여러 차이들이 보였던 점인데 보수와 진보의 구분이 무색하고 이 엄격한 구분은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동의를 하지만 국민의 이제 의지를 믿고 사람의 변화를 주장하는 박지원 패널과 그리고 그 국민과 정치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도부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상돈 패널의 관점은
어떤 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수와 진보를 나눠야 할지, 나뉘는지를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수와 진보는 대립적인 의견을 가지는 두 다른 집단, 두 다른 관점이라기보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과 속도에 대한 차이에서 기인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이제 여러 의제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떤 지향점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이런 방향성에 대한 통일과 공감대를 확보를 할 수가 있고, 그 실제 실행 방안에서의 논의로 디테일한 논의가 정치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의 차이라고 하면은 다른 두 길을 걷는 두 세력이 아니라 같은 길을 어떻게, 어떤 것을 타고 어떤 속도로 갈지에 대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같은 길을 함께 가야 하는 두 다른 관점의 세력으로 이해를 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대한민국 정치지만 이런 토론과 우리들의 의견 교류를 통해서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전진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